코로나19로 국내 기업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애로 상황 건수나 해결 상황은 어떤 정도일까요? 지금 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50여일 네, 됐는데요. 네. 일평균으로 보면 한 10건 내외 네.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물류상의 문제. 네.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공장에서 한국으로 조달하는데 물류상의 애로나 네. 그다음에 넘어오지도 않고 묶여 있다거나 항만에 거래 그렇죠? 중단,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네. 이런 각종 사례들이 좀 오늘 현재로 보면 한 470건 네. 중에 지금 저희가 해소한 거는 420여 건. 어휴, 많이 네. 해소하셨네요. 예, 여러분들이 네. 많이 지금 저 각 부처도 그렇고 코트라도 그렇고 다 코트라도 도와주셔서 그렇고, 도와주셔서 네. 그렇게 많이 그래도 저 기업애를 음.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중국 현지 업체들의 애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좀 유형이 있고 사례가 있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네. 작업 조업을 재개하는 걸 못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도 예, 모르고. 그렇죠. 언제 그렇죠. 할지도 예. 모르고 그다음에 정부의 눈치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 외에 또 작업을 재개를 하려면 네. 방호용품이라든가 방역 물품을 구비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부족한 문제가 네,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다 보니까 네. 원부자재 조달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납기 일을 맞추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조급 재개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 무역관이 그동안 뭐 인맥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사관과 함께 네. 지방 정부에다가 협조 요청도 하고 사실 저희 사장님 명의로도 네. 이제 저희 지방 그 정부에다가 한 네. 100여 군데 서신을 보냈고요. 네. 그러니까 50여 개 그 지방 성시로부터 네.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부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무역관을 통해서 네. 대체 공급선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방법으로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납기를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뭐 저희하고 같은 기관인 CCPIT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쪽을 통해서 네. 이제 그 확인서를 받아서 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비상대책반도 코로나19 설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뭐 얘기해 주셨지만 예. 또 어떤 역할 지금 지금 현재 그 본사뿐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128개 해외 무역관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 그 지원단이 있습니다. 네. 이 지원단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제 그 무역관이 근무한 그 지역에 우리 국내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수시로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도 저희 코트라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들이 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본사에 건의를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차원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는 우리 최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정부에 건의를 해서 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저희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그 국면을 타결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저희 사업적인 측면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128개 무역관에서 네. 매일 1일 동향 보고로 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거에서 뭐 관심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코트라 홈페이지에 네. 코로나19 난을 만들어서 아.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코트라 쪽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또 수출에 아주 치명적인 그렇죠.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국내 산업 전반에 지금 어느 정도 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자명해 보이긴 하는데.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무하던 네. 공장이나 네. 생산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또 어쨌든 서야 되니까 네, 그렇죠. 뭐 방역이라든가 방역도 해야 네. 되고 격리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발생했을 때 네. 즉각적으로 소독이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에 영향이 없도록 예. 이를테면 예방적으로 미리 저 가동 인력들을 조금 다르게 운용을 한달지 네. 교대를 한달지 하는 네. 그 저희 이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BCP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기업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달지. 네. 위기 상황이 없으면 사실 그게 있어도 그냥 아예 그냥 네.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뭐 그쵸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쵸. 일이니까 이거를 막 이거 어떻게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최소화하고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또 쿠트라 얘기를 조금 넘어가면 어쨌든 수출 최전선에 예. 계신 곳이기 때문에 피해 기업들 이제 예. 어쨌든 피해는 뭐 일어났는데 그거를 뭐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지원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긴급 지사화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이제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그 조직망이 없는 경우에 네. 저희 코트라 무역관이 네. 그 중소기업들의 지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네, 네.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는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예, 오도 가도 그런, 못하니까 그런 상태, 코트라가 딱 예, 지사가 그렇습니다. 돼주는 예.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네.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음. 한시적인 지사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업을 전면적으로 현재 비대면 사업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상담장도 지금 저희가 평소에 5개 있던 거를 지금 네. 60개로 늘리고 뭐 지방 지원단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두려워서 저희 코트라의 상담장으로 안 오시더라도 집에서 별도로 바로 저희 무역관하고 연결해서 네. 그 통역까지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에 최소한 1,000건 이상의 그 네. 화상 상담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안 겪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전시회를 나갔는데 맞습니다. 우리 국내 전시회든 해외 전시회든 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이제 대응해가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본사 그다음에 무역관 그다음에 우리 지방지원단과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최대한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임시 방편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출과 뭔가 무역에서도 온라인 쪽이 더 활성화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 걸 끝나고 네. 위기 대응 매뉴얼도 좀 만들고 네, 사업도 백서도 한번 만드시고. 새롭게 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 갖고 계실 텐데요. 근데 워낙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아까 정말 조세현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얘기하셨어요. 마늘이나 김치, 예, 비타민 C,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만한 근거는 없고요. 네. 근데 마늘이나 어떤 한 가지 음식으로 네.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마늘에 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바이러스 또 뭐 항생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유산균 제제는 특히나 이제 이 면역의 최전방이 사실은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하면 좋겠느냐.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도 체력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식사를 시간 맞춰서 하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떤 사람들 특히 연세 드신 고령자 아. 아니면 지금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뭐 암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심혈관 질환자 특히나 심장보다는 뇌혈관 질환자가 조금 더 약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식사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맞춘다. 몇 시간 간격으로 식사 시간을 하신다. 이
백혈구를 잘 못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요소가 네. 먹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은 보면은 나물이나 뭐나 비슷한 거 드시거든요. 네. 밥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백혈구가 굉장히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역력 자체의 기본 가장 최전방의 면역 세포는 잘 못 만들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식사를 하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 평소에 안 먹던 것 좀 네, 시도를 하고. 네. 편한 거를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나물류로 하시고 네. 그리고 음식 종류에 고르다 하는 거는 쌀이나 이렇게 네. 곡물이 위주가 돼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단백질류나 지방이 들어가는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뭐 이런 거 네. 하나쯤 들어가시면 들어가야 좋겠고요. 되고. 네. 나머지는 좋아하시는 나물이나 김치나 국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공유와 이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네. 나머지는 조금 다양하게 네. 예, 드시고 젊은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먹는 게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코스로 가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번에 감염병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식사를 제때, 네. 두 번째로는 고른 식사하시는 거, 네.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은 특히나 소식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실은 약간 포만감이 느껴져야 뇌로 지금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신호가 올라가면서요. 아, 나 좀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면역 세포를 만들거나 면역력이 발동하는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의 안리를 내면 그런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아유, 예. 날이 따뜻해지면 사실 그래서 좀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죠. 봄이 오면, 그죠? 바이러스가 약해진다. 어떤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낮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네. 이제 과거의 메르스의 경우에 보면 20도에서 40%인 습도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볼 때 이틀 정도 살았어요. 아이고. 반면에 30도에 80%의 습도에서는 8시간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이 북반구의 추운 곳 말고도 남반구의 더운 곳에서도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게 네. 있고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더운 지방에도 에어컨 같은 게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바이러스 자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예, 근거가 없어서 세모 정도 하면 맞을 예.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사실 면역력 때문에 네. 요즘 커피보다 막 홍삼 생강차 막 유자차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드시는 분들 있어요. 네. 자주 마시면 좀 좋을까요? 이런 거를? 예, 평상시보다 네. 이제 호흡기를 약간 습도가 있게 유지하는 게 이 면역에 관할하는 그런 네. 점액 같은 거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평상시 잘 수분 섭취가 적었다면 드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가급적 연세가 드시면은 따뜻한 차나 평상시 좋아하시는 걸 드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커피는 거기 속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기는 한데 네. 지나치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뇨작용이 많아서 네. 조금 건조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감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 차가 좋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요. 평상시 좋아하시는 거를 조금 미지근하게 드시면 좋을 것 미지근하게.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자외선 소독 램프 약간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그러니까 특히 요즘 마스크 때문에 네. 어떨까요? 네, 자외선이 가장 내추럴한 자연적인 균을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좋은 거 맞고요. 네. 그리고 UV 소독을 그냥 보통 젖병 소독기나 뭐 이런 거에 한 사이클 돌려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대신 오염되지 않은 거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몸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넣으면 아무래도 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생제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죠. 네. 항생제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에 에 쓰는 네. 거죠. 물론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2차적으로 박테리아 네, 감염이 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감기가 오래 가거나 폐렴이 있을 때 쓸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정도로 위중한 정도가 되면 사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요. 균이 오거나 그런 2차적으로 박테리아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제일 걱정인 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나이가 드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스러워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어르신들은 좀
해야 될까요? 잘 지켜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네. 한 4, 5일부터는 숨찬 증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는 가장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발열하고 네. 그다음에 숨이 찬 증상이 있느냐 이게 있고요. 음. 당뇨 환자가 혈압 환자보다는 조금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당뇨 환자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음. 암 환자가 심혈관 질환자보다는 그러니까 음. 심장 질환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있는 분이고요. 오. 뇌혈관 질환자가 조금 더 위험하고 아. 암은 만약에 그 분이 지금 치료받으신 지 얼마 됐느냐, 지금 음. 상태의 체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음. 위험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고 음. 내가 이 체구도 정상 체중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으신데 네. 그런 분들이 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병이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근육이 좀 있고 기름이 적으신 분들은 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무리하시고 식사량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음. 심장이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현저히 있어요. 저하되는군요.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정상 체중에 지방이 아주 없으신 분, 조금 네. 적으신 분이 음.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지방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쵸. 아주 마르시고 기름이 없는 분들보다는 지방이 없는 분들보다는 약간 체질량지 수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과체중 범위에 속하시는 분들, 근육만 있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그러면 있어요. 조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당뇨나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을 조금 더 쓰고 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 네. 그렇죠. 예, 자꾸 조금만 드시려고 해도 조금 더 더 드셔라. 조금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많이 됐나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당뇨 그러니까요. 다 저희 있어가지고 어머니도요. 예.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가지 말라고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한국 드라마 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든든히 식사를 하셔야 된다. 네. 어머니가 중요하다. 지금 그죠, 당뇨 환자가 더 지금 심각하다. 근데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조금씩은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네. 테레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아, 사람이. 아,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더라도 조금씩 왔다 왔다 갔다 좀 갔다 하시고. 하시고요. 또 바깥에 나가시는 실외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으니까 네. 실외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말씀을 했지만 젊은 사람도 사실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수칙이 좀 다릅니다. 식사를 한 끼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닥 영향이 없거든요. 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이제 이 생각을 못하거나 일을 못하지 않잖아요. 젊은 분들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시는 거 사실은 면역계는 밤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요. 밤에 좀 이게 일찍 자야 잘 되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이 너무 불규칙해서 이 몸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 있죠. 몸의 입장에서. 그럴 정도로 불규칙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밤에 야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겠죠, 젊은 사람들.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들다. 야식을 많이 먹으면 잠자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도 조금 힘이 들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먹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감정 다스리는 것 중에서 하나만 잡으라면 네.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젊더라도 뭐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나 과로가 아. 1번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 마지막으로는 먹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들은 먹는 거는 조금 더 네. 아유, 괜찮네요. 갑자기 예. 속상해졌어요. 이번 수출 규제가 7월이었고요. 또 이제 올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 정말 수출 이런 빨간불이 켜져서 걱정이 네. 많습니다. 늘 사실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고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떻게 지금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보다 더 앞에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네. 또 요번에 코로나19도 네. 있고 네.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글로벌 분업 구조라는 부분이 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고 네네. 약간은 불안정성도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뭐 흔하게 쓰이는 말처럼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네네. 것처럼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네. 의존하는 거는 네.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해외에다가 뭔가 분업을 하는 구조도 조금은 다각화하는 형태로 가져가야겠다. 네. 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네.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는 약간은 중국 쪽은 이제 비용 절감형 혹은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형태의 품목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나가 있는 거고 네. 또 첨단형 제품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두 어떤 품목이나 소제품 장비 간의 균형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상 징후나 이런 게 발현되면 수입국을 다변화한달지 네.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을 더 강력하게 추진한달지 혹은 해외 우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부분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다시 유턴시키는 부분 이런 다각적인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또 정책적으로 또 완전히 이미 마무리가 돼서 뭐 오늘 시작되고 유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정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 쿠트라에 올해 입사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저도 지금 30년이 다 됐습니다. 아유, 네. 근데 사실 이런 코로나19는 사실 30년 동안에도 정말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 겪는 사실 일이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에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IMF의 네. 금융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점이 있었는데 네. 예, 하여튼 그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 잘 극복하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수출 대국으로도 부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지난 그 3.1절 기념식 그 행사를 한국 그 방송에서 이제 TV로 이렇게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더라고요. 네. 애국가 4절 쭉 부르면서 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었던 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런 화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력 있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슬기롭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뭐 이번 건도 뭐 큰 문제 없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저희 코트라 입장에서는 코트라 나름대로 저희 정부 기업들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계셔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 원부자재 공급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기업은 예.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예. 미처 생각을 못 하실 수 예, 있지만 예. 쿠트라에 연락하면 예, 그렇습니다. 원부자재 조달 이런 게 어렵거나 아니면 대체 시장을 찾고자 할 때는 우리 해외 진출센터에 상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대체 공급선 하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너무 어려워서 막연한 예. 분들 꼭 연락 예. 쿠트라에 좀 의논을 한번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누구도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지금 그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가 다행이긴 한데 네. 어쨌든 대구 경북이 자가격리가 좀 끝나는 2주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산발적으로 지금 발생이 느는 거 이런 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감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의료진들은 이렇게 코로나가 계절적으로 다시 발생하고 이럴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서 네.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네. 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긴 시간 너무 유익했고요. 퀴즈 정답.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0시부터 6일 0시부터 시행했는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마스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원자재로 언론 등에서는 MB 필터라고 언급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콩그레시 잘 못해가지고 혹시 메틀 블러운? 그 맞아요 혹시? 협력가님? 네, 메틀 블러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예. 프로필렌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네. 그거를 고압 그다음에 고열로
분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멜트는 녹았다는 의미고 블로우는 분다는 의미니까 그걸 고압 분사해서 직물 형태로, 네. 그러니까 헝겊 형태로 만드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긴 헝겊 형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멜트 블로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퀴즈 하나 더 냈던 거, 네네네. 그러니까 외신들이 또 한국의 코로나의 이런 대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언론사는 블룸버그였고요. 네. 네, 두 개는 저희가 또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약간 이제 퀴즈를 정답으로 또 할 테니까 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예,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고요. 아마 다들 궁금해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많이 배우네요. 특히 멜트 블로운 같은 경우는 많이 MB 썼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들으니까 그렇고 그다음 의학 상식은 또 우리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그렇고 사유 네. 사유님은 많이 해보셔가지고 예, 상당히 뭐 재밌게 잘 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이따가 친구한테도 자랑하려고요. 오늘 전문가들이랑 같이 방송을 했다고. 어머님한테도 전화하고. 네, 네, 맞아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막 저한테 보내요. 뭐 네, 그런 분들 그럼 많아요. 저는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어떡하지 막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하시는 친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안전하고 그냥 네. 다 이길 수 있다고 네. 같이 힘내자고 네.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현민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뭐 방송을 처음 와가지고 잘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박 교수님. 네, 저는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고요. 네. 또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네. 코트라와 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면역력, 요즘 참 중요한 단어죠. 몸에 꼭 필요하지만 이젠 마음에도 면역력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해하며 마음 졸이는 분들,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을 그리워하며 매일이 우울하다는 분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느라 온 마음을 쓰다 보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